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 네.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떡하나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심 잘 잡아가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 리뷰 시간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인바이오 4월 말에 소개해 주시고 나서 오늘 16%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은 좀 내려와 있습니다. 한번 리뷰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이자 이제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RNA 백신에 들어가는 합성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설인바이오가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5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16% 가까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출렁거리고 있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2% 가까이 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모더나가 됐건 또 이제 화이자가 됐건 큐어백에 대한 어떤 위탁 생산이 됐을 때 합성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설인바이오는 어떤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 라인대만 14,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대로 이제 목표가는 똑같이 15,800원 라인대를 1차 돌파 시에 17,500원 라인대를 그대로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4,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 짚어주신 종목들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또 소비주 강조해 주시면서 신성통상을 들고 와 주셨어요. 한번 차트 봐볼게요. 네, 맞습니다. 개별주뿐만 아니라 지금 IT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시장 여파로 다 지금 조정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비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매출이 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탑10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120% 이상 증가했고 방문자 수도 80% 이상 증가하면서 또 한일 무역 분쟁 또 그리고 한일 갈등 또 수혜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에 관련해서 또 한일 갈등이 다시 한번 또 첨예하게 대립각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 한번 또 신성통상의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1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2,3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요. 1,7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1,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성통상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는데요. 또 남북 경협주를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어요. 대아티아이도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전일 7%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종가 무렵 10%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 해법이 어떻게 보면 핵심 의제로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가장 대표 또 이제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아티아이를 제가 전일 말씀드렸었고 또 철도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GTS 연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 대책에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됐을 때 또 이제 도심철도 또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공급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6,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2차 목표가는 7,6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5,650원 말씀드렸는데요. 5,700원이나 5,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 리뷰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섹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가상화폐를 열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을 사실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비보호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도 비보일 것 같은데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네. 유일하게 상승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유는 두나무가 이제 자사의 이제 우선주 투자 기간에 보통주로 이제 전환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나무 상장이 좀 임박한 거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보로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미 좀 관련 종목들이 뭐 20% 이상의 좀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아직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들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가상화폐주 내에서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어떤 공략주를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두나무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첫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가상화폐 섹터에서 그럼 대장격으로 볼까요? 일단 두나무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장주는 아닌데요.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거의 뭐 대장에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성창투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31%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4,43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대성창투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뭐 두나무 지분 구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뭐 대표 의사 대주주들이 이제 26%, 14%, 11%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기술 투자가 이제 8.0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8.1%의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이 7%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2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 가치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에이티넘 고성장 투자조합의 7%를 가지고 있고 이 지분의 11%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건데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오히려 오늘 우리기술 투자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6.1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청년 창업펀드에서도 2% 가까이 그리고 대성 세컨더리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도 0.7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대성창투가 0.7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분을 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강하게 뭐 대장주이긴 하지만은 주가 탄력이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분을 적게 갖고 있어도 어떤 이제 뭐 오늘 뭐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고 그 다음에 뭐 대성창투도 지분 자체는 좀 작게 갖고 있지만 두나무 외에도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대성창투를 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요. 창업 컨설팅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일자리 지금 투자조합을 비롯해서 지금 13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뭐 강합니다. 뭐 아시아 경제를 비롯해서 뭐 관련 종목들 뭐 일비스라든지 또 많은 종목들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정책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업비트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2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코인 시장으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 25조 원 정도가 되고요. 또 그리고 주식시장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쳐서 21조 정도가 이제 평균 거래량이 된다라고 거래 대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미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을 뛰어넘은 지가 좀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인베이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조 이상의 어떤 기업 가치가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580억 달러고요. 하나로 65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지금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 또한 더욱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6분의 1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아직도 10조 이상의 10조 이상의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성차트의 어떤 지분 가치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지나친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장기간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인데 가장 큰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의 어떤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코인 시장이 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부분 이제 코인 시장이 또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펀드 상품으로도 ETF 상품으로도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새롭게 상장을 했고 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뉴욕 증시에 또 상장을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올해 가장 최대 IPO 대여라고 볼 수 있는 크래프톤의 지분을 5% 미만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투자를 잘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으로 창궐했을 때 수젠텍이라는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이익을 챙겼고 또 이제 어린이 콘텐츠 기업인 캐리소프트도 투자를 했고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크래프톤의 어떤 지분까지 가치까지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다시 한번 뭐 두나무뿐만 아니라 크래프톤까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상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대성창투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성창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창투 구체적으로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3월 중순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한 7%대거든요. 네, 일단 뭐 대성창투를 제가 지난번에 3월 달에 한번 말씀드려서 바로 이틀 만에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꾸준하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부터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또 이제 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과 또 그리고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 가격의 급등락과 상관없이 어떤 거래소의 어떤 그 수수료의 어떤 이익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꼭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대를 3,8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3,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4,700원, 2차 목표가는 5,15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가상화폐 섹터에서 대성창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 열어주실 건가요? 네, 일단 두 번째 섹터는요. 한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억울하게 한 번 더 밀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네. 과대납폭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수소차 관련 섹터입니다. 네, 과대 낙폭 섹터다라고 수소차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데 비보호를 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뭐 수소차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뭐 IT 섹터, 또 5G,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최근에 시장이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큰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대다수인데 오히려 수소차 관련 섹터는 또 이번 달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의 어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고 또 예전에 수소차 관련 섹터들은 또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큰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와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또 기대감에 가장 또 빠르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의미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당분간은 비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비보 네.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가장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수소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소개해 주셨네요. 이 종목은 대장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 관련 섹터에서 탄력도 면에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릴까 네. 말까 코너에서 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좀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 가격 지금 확인해 보면요. 1.65% 상승폭 보여주면서 12,300원 선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잠깐 짚어볼까요? 일단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요, 자회사 지분을 82.5% 가지고 있는 동아퓨어셀이 작년에 이제 최고 수준의 연료 전지를 개발을 했고 이제 정부에서 KS 인증을 작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본격적인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 업체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의 2022년도까지 가스켓 관련해서 거의 독점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GMP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동아 화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올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아 화성이 현 시점에서 섹터 자체가 이제 과대난폭에 나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동아 화성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봐도 좀 네. 조정이 길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짧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시장 여파에 또 이제 뭐 IT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5G, 제약바이오 섹터 대부분의 섹터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수소차 관련 섹터, 또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강보합권 내의 흐름에서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안전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수소차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1,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13,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1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도 리뷰했던 월요일 날 소개해 주신 mRNA 원료 관련해서 아미노로직스 네. 문의가 올라와서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아침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오늘 3, 4%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어떤 종목에 대한 악재라고 전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mRNA 백신 아까 제가 방금 서린바이오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화이자, 또 모더나, 또 그리고 큐어백까지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8월 달에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mRNA 백신이 이제 위탁 생산을 됐을 때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성으로 사실 묶여 있긴 하지만 유통하는 의료를 또 이제 의약품을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은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지금 어제 오늘 시장 급락으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미노로직스 리뷰도 들어봤고요. 그러면 또 매니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경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장 끝나고 나서요. 오늘 4시 30분에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이제 핵심 수혜주 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모든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 딱 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